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이곳 평창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제가 사는 곳 10분 거리 또는 30분 거리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 연시 연휴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도심은 더하다고 들었어요. 5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실질로는 4명까지인 거죠. 네, 5명만 되면 몰래 사진을 찍어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기를,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불안과 걱정보다는 지금은 생계가 더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게 됩니다. 코로나님, 그만 물러가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편리만을 쫓은 과거 참회합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네, 오늘 계속해서 저는 아름다운 편직을 17번째로 읽겠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해요. 이렇게 버벅거리고 발음이 꼬이고, 그럼에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늘 건강과 평안만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듭니다. 네, 오늘은 270조 권정생님이 쓰신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의 동화.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무어라 말할 수 없군요. 선생님, 모처럼 밤 시간에 피를 들었습니다. 제가 결핵 환자라는 감상적 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맣까 아랫마을에 다녀오면서 달무리를 두른 봄밤을 의식하면서 누워도 괜히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용과 타협은 다른 성질의 것일 겁니다. 요즘 자꾸 세속과의 타협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비겁해졌다고 해도 되겠지요? 그저께 보내신 편지 읽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쑥스러워집니다. 동화집 문제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지 받고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작품만 약 30여 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엔 책으로 묶을 수 없는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이 아니라 불온 작품 말입니다. 이런 것 빼버린 다음 나머지 작품만으로는 책을 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삼거리 마을 이야기도 참 많은 문제를 극복하느라 작품이 제대로 씌어지지 않았답니다. 선생님, 자꾸 비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한편의 동화. 적어도 저는 동화만은 온 힘을 기울여 쓰고 있답니다.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뭐라 말할 수 없군요. 적어도 저의 동화에선 어떤 조건에서도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기왕에 제가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할 바엔 명예에 손상받는 것 개의치 않겠습니다. 새 가정에 연재 중인 몽실 언니도
구상했던 것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겠어요. 그래도 써야겠다는 의욕은 잃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도덕이니 윤리니 계율이니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선생님, 지난번 편지에 인간사에서 곧 책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20여일 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자면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출판사에 한번 다시 재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척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빚을 지고 살 것 같습니다.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빕니다. 1983년 6월 28일 권정생 올림. 아동 문학인들이 어째서 현실에 대한 아픔을 잊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자꾸 게을러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편지 쓰려고 앉았다가 그냥 견디지 못해 눕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안동 버스 정류소에서 헤어져 곧장 천일 전기화물 취급소에 가서 창비에서 보낸 책을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보관료도 물지 않고 기본료 100원만 주었습니다. 책은 모두 53권이었습니다. 전우익 선생님께서 정류소까지 도와주셔서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까마귀 아저씨 합평회에 저는 독후감 20장을 준비해 갔는데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대충 했고 막상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언급하고 싶은 걸 솔직히 쓰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동문학론은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합평회도 그렇고 좌담회도 그렇고 틀에 박힌 얘기만 해서 정말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아동문학인 모두가 좀 더 깊은 연구와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반성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서 마취약 때문에 고통을 잊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동문학인들이 어째서 그토록 현실에 대한 아픔을 잊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정적으로만 봤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빌려온 일본 아동문학은 좀 더 읽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더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9월 2일 권정생 올림. 이원수 문학 전집 1 글쓰기 회 1 골몰하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를 쓴다는 것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오늘 편지 받고 곧 펜을 들었습니다. 안동의 모임은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얘기를 나눈 일이 처음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쓰신 것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잊었지요. 곧 보내주세요. 우리 좌담한 것은 정리해서 요점만 낸다고 하니 선생님 쓰신 거 필요합니다.
만약 중복되면 좌담의 것을 줄이지요. 또 다시 쓰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힘이 들지요. 인간사 편집장은 선생님의 시를 무쿠지의 권두에 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편지로 부탁하겠다고 말했지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수 문학 전집의 일, 글쓰기회의 일,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쿠지 원고는 9월 말까지 모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좋은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집 일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가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곧 또 연락드리기로 하고 이만 씁니다. 1983년 9월 6일 이오덕. 일본 아동문학은 지금 받아도 읽을 틈이 없으니 천천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도 담도 없는 집에 이사 왔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이사 와서 벌써 2주간이나 됩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참으로 편합니다. 왜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불행해지는 것을 몰랐던 것이 이렇게 세상을 파멸에 몰아넣게 된 것이지요. 자유라는 것은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전등불이 아니어서 방 안이 침침합니다. 혼자여서 그런지 조금 적막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고독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구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는 절대의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느님도 거기 없었습니다. 선생님, 약자는 누구나 무엇이나 강자에게 먹히고 맙니다. 저 자신이 살아있기 위해 수많은 약자가 죽었었지요. 가엾은 것은 내가 먹어버린 그 약자가 아니라 바로 강자로 군림했던 나 자신입니다. 눈 감으면 왈칵 울어버릴 것처럼 서러워집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 나는 모든 것을 짓밟으며 걸어가겠지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내가 나를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끈앞풀이 나를 얽어매어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조금 아까 물을 마셨는데도 벌써 또 목이 마릅니다. 지금 밤 12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진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편지 받았습니다. 동시 전번에 선생님께서 합동 시집을 내자고 하시면서 제게 작품을 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7편쯤 써두었는데 이 다음에 한 5편쯤 보내겠습니다. 까마귀 아저씨 독후감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안동에서 배웠을 때 많이 여의신 것 같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9월 10일 권정생 올림. 요사이 토끼하고 개하고 괜히 먹였다고 후회가 됩니다. 전형도 보고 싶고 안동에 가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권 선생님, 그저께 편지와 시 5편 받았습니다.
그 집 지으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촛불 앞에 앉아서 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권 선생님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한번 가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봉투의 주소를 보니 거기가 송리 1동이 아니고 조탑동이네요. 나도 권 선생님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늘 소원입니다. 동시 5편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입니다. 그 중에서 민들레 이야기는 선생님께 의논도 안 해보고 오늘 아침에 베껴서 최한택 목사 앞으로 붙였습니다. 민들레 주보에 먼저 싣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구질구질한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큰 일은 못하고 잔일들에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어제는 이원수 동시 전집의 해설을 쓰고 또 주간 교육신보에 연재하는 글짓기 교육원고 쓰고 했습니다. 한국 글쓰기 교육회를 결성했는데 회보가 며칠 뒤엔 나올 듯 합니다. 이호덕은 8월 20일에 초등학교 교사 46명과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회를 만들고 대표를 맡았다. 아동문학 무쿠지 원고는 이제 마지막 분을 모아 서울로 붙일까 합니다. 아동시 교육에 관한 원고가 16년 전에 써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교정본이 나왔군요. 학교의 일도 이것저것 중첩되어 바쁩니다. 전형도 보고 싶고 안동에 가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부디 이 가을에는 덜 아프시기를 빕니다. 1983년 9월 29일 이호덕. 동화집 내실 준비하셨다니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권 선생님, 동화집 내실 준비를 하셨다니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그걸 저한테 붙여주실랍니까? 서울 갈 기회가 있으면 가져가겠습니다. 동화집의 표지와 사파는 철수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철수한테 부탁하더라도 일단 출판사에 가서 의논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특히 표지의 경우 출판사에서 하는 대로 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세법 문고에 냈던 꽃님과 아기 양들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판권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책 이름과 주인공의 이름도 선생님 생각대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들어주는 출판사가 아니면 승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법문고에 가서 얘기를 해서 다른 데서 다시 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면서 하는 숙제가 이제야 나왔는데 인쇄가 좋지 않군요. 선생님의 동화집은 이러지 않도록 단단히 부탁해 놓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대구서 아침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9시부터 앞산 밑에서 100일장 행사를 걱정해야 하는데 아마도 거기서 종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만 없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새로 드신 집도 구경하고 동화 원고도 가져오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다음 16일 일요일도 급한 일이 생길 듯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 행사가 연달아 있고 출장도 있고 해서 도무지 틈을 낼 수가 없네요. 서울에는 10월 하순쯤 공무로 출장 갈 일이 있어
그때 다른 볼일도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틈을 내려니 어렵습니다. 울면서 하는 숙제 한 권 우송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때라야 우체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이오덕. 외딴 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아플 수 있어서 참 편합니다. 선생님, 이 다음 동화집은 좀 더 의욕적인 걸 내도록 좋은 작품 쓰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정에 연재 중인 몽실 언니가 23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행본으로 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연재 중에 조금 말썽이 있어서 제 의도했던 것 다 쓰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쓰지 못하면 결국 저도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겨울 망아지들, 꽃님과 아기 양들 하고 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돈이 좀 생길 거라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 짓는데 수고한 아이들 무언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시거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서 교재 간행사에서 보낸 판권 계약서를 따로 선생님께 보냅니다. 1983년 10월 18일 권정생 올림. 선생님, 편지하고 책하고 잘 받았습니다. 몸을 좀 무리했더니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외딴 집에 있으니까 많이 아파도 마음대로 아플 수 있어서 참 편합니다. 원고를 보냅니다. 10매에서 30매 사이에 모두 짧은 동화입니다. 모두 청탁받고 쓴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은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좀 양심에 꺼리 끼지만 일단 동화책으로 묶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로 유년 동화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차례를 꾸며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대로 해주세요. 잊을 뻔했습니다. 철수가 허리병이 재발되어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달 금음께 봉화 한의원에게 가본다고 했습니다. 어제 장환이 엄마가 의성장 보러 왔다가 일찍까지 왔다 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골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동화책 사파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파는 출판사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철수가 사파 때문에 다른 좋은 그림을 못 그리게 되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1983년 10월 18일 오후 정생 올림. 책 제목은 겨울 망아지들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권 선생님, 선생님 동화집 원고와 세버사의 출판 계약서를 가지고 서울 갔다 왔습니다. 공무로 사흘 동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다른 볼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번 문고에서 낸 꽃님과 아기 양들은 그 문고의 저자들과 모두 매절 계약, 원고를 아주 팔아버리는 계약을 하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 것은 다 마치고 권 선생님 것만 남았다는 신지견 씨 세법 편집장 말이었습니다. 나도 권 선생님이 그 계약서를 주시면서 별다른 말이 없으시기에 전에는 편지에 인쇄 계약을 하고 싶어 했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지만 세버사가 모두 그렇게 처리하는 터라 권 선생님이 돈도 아쉽고 해서 그만 그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뜻인 줄 알고 신지견 씨한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권 선생님 의견을 다시 들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할 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낼 때 제목은 겨울 망아지들로 하기로 했으나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힘들답니다. 그것은 이 문구를 명령까지 옛날에 조판한 걸 그대로 써서 세벗 잡지의 보너스북으로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이렇게 한 차례 보너스북으로 낸 다음 다시 새로 조판해서 문구로 낼 때는 주인공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절 고료 50만원 중 20만원은 현금 은행 수표이고 30만원은 내년 1월 20일이라야 받을 수 있는 어음이니 양해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음은 안동지사에서 그때가 되면 직접 갖다 주도록 한답니다. 수표와 어음을 모두 철수한테 전해달라고 주었습니다. 유년 동화집 원고는 인간사에 주었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이것이 유년 동화라서 그림을 크게 그려 2권쯤으로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와 인쇄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실 언니는 창비에 전화로 연락했는데 창비는 올해 출판 계획이 다 짜여 있어서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편집 회의를 연답니다. 만약 창비에서 곧 못 낸다면 이것도 인간사에서 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 신서로 내겠다고 하더군요. 월요일, 그러니 내일 내가 서울로 전화 걸어서 창비로 하든지 인간사로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은 철수도 함께 앉아서 의논하고 했으니 잘 전해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아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만 적습니다. 권 선생님 건강을 염려하면서 1983년 10월 30일 이오덕. 창비 아동문고도 국내 창작물이 약하거든요. 권 선생님, 그저께 붙인 편지 받으셨을 줄 압니다. 어제 창비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시영 씨가 받는데 역시 예상대로 창비 아동문고는 올해 낼 것 다 계획되어 있답니다. 그래도 권 선생님 작품은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인간 신서를 곧 내고 싶어 하고요. 제 생각은 인간사를 돕고 싶지만 거기는 이미 한 권의 원고가 가 있으니 창비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비 아동문고도 국내 창작물이 약하거든요. 창비도 도와야 하지요. 그래 결정을 못 내리고 이 일은 권 선생 자신이 어느 쪽에 주시든지 결정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하셔서 원고는 새 가정사에 가서 연재한 것을 좀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권 선생님이 직접 편지하시든지 저한테 간단히 편지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군데만 얘기할 것인데 귀찮게 됐습니다. 동광 출판사 같은 데도 주고 싶긴 합니다만 전우익 형이 찾아온다고 해서 기다려집니다만 요즘은 이곳저곳 출장 갈 일이 생겨 13일쯤 와달라고 했습니다. 권 선생 건강을 염려하면서 바삐 용건만 적었습니다. 1983년 11월 1일 아침 이오덕. 이틀 동안 60장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많이 일거리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되도록 서신으로라도 제가 직접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는 사무적인 일이 너무 서툽니다. 세 번 문고의 계약서는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보시라고 보낸 건데 아차 잘못했구나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원고 60장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대로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자필 시집을 하나 묶어보려고 합니다. 올겨울 동안 해보겠다고 계획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가슴속에 자꾸 차오르는 것 요즘은 꾹꾹 눌러두고 있습니다. 외딴 집이어서 자동차 다니는 소리도 없고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리가 내리더니 들국화가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만날 똑같은 것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3년 11월 3일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천정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잠깐씩 제가 멈칫멈칫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모두들 안정되는 날, 평안하게 웃는 날 하루빨리 오기를 발언하면서 네, 안녕히 계십시오.